안녕하세요. 강영철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사실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참 매사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지난 4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이빙했던 그 가운데 제가 저질렀던 실수는 제가 별도의 어떤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죠.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그 이후에 뒤져보니까 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버들이 자주 저지르는 이 실수와 뭐 가능하다면 해결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. 다이빙과 실수 뭐 그렇습니다. 이건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고요. 또 내가 저지른 실수도 미리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실수로 배우는 다이빙이라는 책 소개를 잠깐 한번 더 해드리고요. 흔한 실수와 예방 방법 또 해결 방법 우리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, 저는 이 조만간 페이스북 뭐 이런 데다가 우리 다이버들이 스스로 저지른 어떤 실수를 다른 다이버들과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이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이빙과 실수,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죠. 이 교육은 그 다이버가 수중에서 익사하지 않는 생존을 위한 이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. 이거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실수는 불필요하고 불가피합니다. 그러나 이것을 예방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이 다이버들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머피의 로라고 제가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.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언젠가는 일어난다. 우리가 다이빙에서도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기억이 납니다.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의 실수를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. 뭐 그것밖에 없겠습니까? 여기 지금 제가 제목을 사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건이 아니죠. 실수죠. 이 실수로 배우는 다이빙이라는 좋은 책이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지, 지금 이게 스쿠버 미디어인가 이런 풍동 출판사 옛날에 여기서 나와 있는 책이 있고, 제가 알기로는 이 스쿠버 미디어 잡지사의 뭐 가장 큰 수입원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교본 문고에 보면 지금 이 책이 올라와 있고요. 10% DC 해가지고 1,8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책 하나씩 사서 한번 속독을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 이 다이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구자강 편집자한테 대라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. 자, 다이빙 전 우리가 장비 점검을 하죠. 우리가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. 근데 이 프리다이브 세이프티 책이라는 것은 나와 버디가 함께 서로의 다이빙 전 어떤 장비 상황에 문제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. 사실 이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이 보는 거죠. 근데 이 교육단체마다 이거 하는 방법을 어떤 줄임말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는 순서에 따라서 BWRAF가 패디의 방법입니다. 우리 지금 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단체로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도 교육하고 있는 GUE, 글로벌 언더워터 익스플로러를 써요. 이 친구들은 제가 교육받을 때 기억으로는 GUE Edge라고 하는 어떤 약자를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점검해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.
잔압 서로 확인하고,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.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터에서 공기가 잘 들어가고 디플레이터에서 잘 빠지는지 서로 보는 거죠. 호흡기의 퍼지를 한번 눌러봅니다. 하면 지금 한번 퍼지했는데 문제가 있는 2단계는 계속 공기가 자유 방출될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. 내가 웨이트를 찾는지 안 찾는지도 확인하고, 웨이트 시스템이, 상대방의 웨이트 시스템이 어떤가를 제가 알고 있어야지 수중에서 필요한 경우 상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심지어는 탱크 그 뒤쪽에다 붙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알면 됩니다. 내가 알면 그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서로가 확인하는 관계죠. 자, 핀 안 차고 입수하는 경우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신 분 있을 거예요. 예, 마스크도 안 차고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다.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결함을 발견해서 다이빙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거죠. 그래서 실제 내 장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강사에게 이 장비 스페셜티를 한번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. 지금 과연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 호흡기 1단계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호흡기 1단계 안에는 탱크 200바가 몇 바로 줄어들어 있는지, 그 다음에 내가 흡입하는 2단계 호흡기에 거기에는 공기가 몇 바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? 이거 장비 테크닉이라든지 장비 스페셜티 교육을 받으면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. 다음 말씀드릴 게 이 부력 조절입니다. 내가 이 다이빙 하면서 부력이 확실하게 맞아지지 않는다면 다이빙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. 계속 내려가서 그냥 바닥을 버기고요, 핀으로 막 긁어 제끼고 하죠. 장비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장비 못 쓰게 만듭니다. 이런 어떤 부력 조절에 대한 스페셜티에 대해서 제가 좀 음성적인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이게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는데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꼭 부력에 대한 훈련을 조금 더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 압력 평형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무리하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거 큰일 납니다. 그 귀를 다치게 되는데요. 이게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고 하니까 이런 경우들은 너무 자주 제가 연락 받습니다. 아프다가 고막이 천공내는데, 이게 문제가 이 천공된 고막이 좀 고맙게 잘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2차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러면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압력 평형이 안 되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압력 평형을 하는 첫 위치는 수면입니다. 그냥 평형이 아니죠. 귀에다가 공기를 더 많이 밀어 넣어서 한 2, 3m 내려갈 때까지 귀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고, 통증이 오기 전에 또 밀어 엮고 하는 것이 압력 평형의 요령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하강할 때는 하강수 신호와 함께 다시 이 빼면서 압력 평형을 하고 인플레이터를 디플레이터를 쭉 눌러서 공기를 빼면서 내려가는 거죠. 이 압력 평형은 잘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압력 평형의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고, 제가 한 4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압력 평형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좀 허접한 영상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는데 버디 혹은 전체 팀원이 같이 다이빙을 한다면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. 이거는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같은 수신호를 하는가를 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. 그 다음
내가 내 버디에게 너 공기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얕보는 행위가 아니고 버디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. 항상 본인 것도 확인하지만 버디의 잔압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버디와 함께 계속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소통이 잘 안 되면 물속에서 잘 헤어집니다.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나올 때 따로 나오는 것은 버디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이빙 시작하기 전에, 입수하기 전에 서로가 그 수신호를 한번 통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그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유기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우리가 레크레이션에는 쓰지 않는 수신호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통일을 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고, 만약에 물속에서 버디와 헤어졌을 때의 절차는 교과서대로 하자면 1분 동안 찾아보고 못 찾으면 각자 수면에 상승해서 만난다.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다이빙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든지 결정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버디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, 내가 내 버디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은 다이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이빙에서 엄청 많이 하는 실수가 에리 급상승이죠. 이 급상승하고 나서 감압병 증상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. 실제로 급상승하는 것이 감압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. 급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비시 사용을 잘 해야 되고, 특히 상승을 할 때는 비시에 공기를 넣으면서 상승하면 안 됩니다. 상승을 일단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. 폐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폐 속의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비시 안에 있는 공기는 계속 빼면서 올라옵니다. 이렇게 하면 급상승이 될 수가 없죠. 그 다음 안전정지 수심까지 와서 우리가 안전정지를 마쳤습니다. 자, 안전정지 끝. 상승 수신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의 공기 고갈 때 올라가듯이 쫙 치고 올라가는 분을 봤습니다. 이거 아닙니다. 여러분, 안전정지 끝나고 수면까지 올라가는 그 5m의 거리를 내가 적어도 호흡을 6번 정도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면 30초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이 급상승이야말로 감압병이 가장 큰 원인이고, 여러분들이 이 상승 훈련은 사실은 딥다이빙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어차피 딥 했으니까 올라오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꼭 참가하셔서 이 상승을 잘 할 수 있는 다이버가 되셔야 됩니다. 물속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면서 내 공기를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. 내 잔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. 제가 이실 직후 했던 그 영상에 보면 저는 지금까지 이 물속에서 소위 우리가 뻑 났다 그러죠. 쫑 났다 그러고, 이 짓을 2번이나 한 나쁜 놈입니다. 이거 제가 제일 위쪽에다 부끄럽다고 해놨습니다.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. 입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요. 다이빙 하면서 저는 다이빙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면 계속 봅니다. 저도 공기를 적게 쓰는 다이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내 것뿐만 아니라 버디 것도 확인해 주는 게 맞고요. 또 한 가지는 흔히 우리가 다이빙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, 여러분 70바 남으면 저한테 수신호 주십시오라고 다이브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하죠. 그러면서 50바가 남았을 때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에 올라왔을 때 50바가 남아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이드들이 있습니다. 어느 거든지 합의가 되면 됩니다. 그러나 그룹으로 다이빙 한다면 그 그룹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 명이 상승하고 나면 니 얼마 남았노? 나 얼마 남았다.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이빙계에서의
일반적인 컨센서스는요, 수면에 올라왔을 때 50바를 남겨라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수면이 굉장히 거칠면 계속 탱크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쫑나서 올라왔는데 막 수면에 막 엄청난 파도가 치고 이러다가는 그 거기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물속에서 가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일어날 수 있는 게, 내가 무리한 핑킥, 무리한 수중 작업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다 보면 막 조금 지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, 그게 심해지면 내가 패닉이 빠지게 됩니다. 레크레이션 다이브에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조류와 싸울 때 벌어집니다. 여러분 어디 다이빙 가서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류와 싸우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가 나타나면 저는 폐지하고 싶습니다. 저는 그렇게 킥을 할 만한 이제 젊음이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되고,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류에 막 밀려서 어디 가기 싫으면 바위 앞만을 잡고 버티더라도 조류와 싸워서 막 킥을 해서 역방향으로 가려고 용 쓰다가 이렇게 잘 됩니다. 여기 있는 이 그림 보면 이 조류가 거의 뭐 수평으로 지금 그 버블이 수평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조류는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트림 자세와 해마 자세에서, 해마 자세로 다니면 빨리 지칩니다. 서서 다니면 안 됩니다. 다이버는 계속 엎드려서 다니셔야 됩니다. 조류는 사실은 조류를 타는 다이빙을 하면 다이빙이 정말 엄청 즐겁습니다. 여러분 특히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. 이 빠루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조격해다가 허걱거리고 오른쪽 어깨에 감압병 오고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. 무리한 운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. 간혹 하강을 할 때요, 이 하강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첫째는 압력 평행이 문제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압력 평행을 무시하면,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 귀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교재에 여러분들 혹시 하강 권장 속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? 제가 교육하던 어떤 단체에서 제 기억으로는 딥다이빙 교재에 1분에 뭐 24m 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. 압력 평형만 되면 빨리 내려가도 됩니다. 서두르는 것의 나쁜 점은 오로지 압력 평형입니다. 그 다음에 잠수 시간은 수면에서 우리가 하강을 시작하면서 수면 밑에 내려가는 그 시간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시간까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다이빙 오래 한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그걸 봐주는 게 아닙니다. 하강을 서두르지 마시고 압력 평형이 충분히 되는 그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다이빙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. 이러면서부터 사고로 다가가게 됩니다. 내가 받은 교육, 내가 한 경험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머리가 덮인 환경, 동굴, 난파선 내부 침입, 아이스 다이빙.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시행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이 오버헤드 인바이러먼트, 이거는 사실 거의 매년 사고, 그것도 아주 심각한 사망사고 같은 걸로 이어져서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내비게이션도 여러분들 좀
사전에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나침반을 팔에 차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나침반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. 나침반을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. 그러나 그거를 차는 방법,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, 팔을 어떤 자세로 해서 그것을 볼 것인지, 이런 것들은 내비게이션 스페셜티에서 경험이 많은 강사에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인한 사고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은 계속 교육을 좀 이수를 하시고, 특히 레크레이션으로 계속 가실 분들은 다이빙 이론과 포함해서 그 최소한 마스터 다이버,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5개의 스페셜티, 50회의 다이빙, 레스큐 다이빙 포함, 이 정도의 경험을 쌓고 나면 자신감을 가져도 좀 정당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이 실수의 공유는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뭐 뜻이 있는 분은 한번 이런 사이트를 먼저 개설을 하시면 저도 적극 참가하겠습니다. 나누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. 나누지 않는 다이빙 실수의 경험담은 큰일 나는 그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그 다이버들이 흔히 잘 저지르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이빙 재밌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